있고 그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돼야 먹고 사는 게 수월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내란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화돼야 그 먹고 살기가 더 쉬운 그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찍는 거래요. 예. 그러면 그게 너무 무섭네요.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가 방송 시작했습니다. 돼서 우리 그전에 이야기는 녹화 안 된 겁니다. 예. 모르죠. 네, 금요 독서 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인환 대표님, 박형미 회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먼저 듣고, 이 대표님 듣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게 저는 뭐 이 책 내용이 그렇게 크게 우리 일단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제가 사람이 이긴다예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다 적어놨는데 화장품 회사에 파코메디라는 회사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 박 회장이라는 리더에 따라서 사업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일상, 그분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주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직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인드의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물론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 틀려서 찍은 곳이 틀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이긴다, 이런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이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해서 조금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들었을 때 축하 글을 좀 어느 출판사에서 써달라고 해서 그때 교보에 가서 많은 책을 읽고 보고 하면서 어떤 이미지로 할까 했을 때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의 이 표지 이걸 보고, 그러니까 2012년 10몇 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열정으로 유혹하라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미지가 이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유혹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 이미지랑 똑같아요. 그때 이제 책을 사서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나라에 중요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중심이 돼서 정말 예민을 생각하는 리더가 나와서 국가를 지속하고 또 부흥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투표는 국민이 하는 그냥 사람을 이긴다라는 책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리더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이재근 선생님도 그런 걸 느끼세요? 네. 어제 국내에 보면 점심도 이 김밥으로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제 비빔밥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그런 걸 보도를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좀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국무회의를 하는데 4시간인가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일이 중독자고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식사하러 나가는 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기 식사인지는 간식인지 모르지만 이게 김밥 먹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하나하나 그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국무 그 장관들이 그 전에서 이렇게 내정한 사람들이니까 얼굴이 무겁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러다 보니 식사하러 갈 시간이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아. 근데 도시락 김밥 드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제3의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제1자본하고 제2자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자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자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게 제1의 자본이고 2의 자본이라고 보통들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적 자본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제3의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요런 쪽인데, 사람들이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게 쉬우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깊게 다뤄졌는데,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기가 조금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면이 많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책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요거는 인용한 건데, 개인이나 가족 간에 이런 친교라든가 동정심, 사회적 교류 요런 것들이 일상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을 그냥 혼자 놔두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호 협력 같은 게 불가능해지는데, 이웃하고 접촉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는데, 젊어서 사회에 막 나왔을 때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걸 이해를 이제 더 못하는 게, 여성들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대화량이 많잖아요. 친구들하고나 주변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근데 남성들, 젊은 남성들 경우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상당히 한 이후가야 돼야 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래도 사회가 그거를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많이 해줬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속 학교 교육, 우리나라 지금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니까 우리나라 남성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거의 30 중반이 돼야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요런 상황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돼서 일반적인 수준이 되는 게 30 중반은 돼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나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책에서 뒤에 2장, 3장 쪽에 나가면 그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신뢰가 부족한 한국 사회라는 요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회의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득권층은 국민들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도가 높으면 이용해 먹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경우도 1차적으로 그 시도하는 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럴 때도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게 주변의 사회적 자본을 끊어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그 이렇게 작은 힘을 들여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정치하고 기성 언론이 사회적 자본을 낮추는 쪽으로 너무 많은 걸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망가졌다 하는 게 이 2부에서 내용이 굉장히 깊게 다뤄져요. 이게 왜 공적 제도가 붕괴가 되고 불신이 악순환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안에가 이제 쭉 나오고 요거는 이제 2부고 1부에서는 그것의 효과 부분 있잖아요.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부분 그리고 근본 정신 이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깊게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 경우에 그 행복이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보통 영향이 제일 큰데 하나가 소득 부분하고 하나는 인간관계 요 부분이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데 근데 그 인간관계 유지하는데 또 시간이 들잖아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시간은 근데 원래는 소득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것도 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갖고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한쪽으로는 소득을 만드는 데 쓰고 소득을 만들지 않는 시간에는 원래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그 임금 인상이나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높아져 버리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럼 인간관계 양이 보통은 감소하는데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아래서는 실제는 반대 현상 만들어지는 게 인간관계 자체가 또 소득을 높이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물질적 소득을 높이는 이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나오는 이런 면도 있다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이제 3부 쪽에 가서는 그거를 어떻게 이걸 측정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쓸 수 있을 거냐 각 개인들이 개인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돈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부분만 집중하다가 더 크고 중요하고 한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쪽을 이게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원래는 이 책을 읽게 된 게 진재근 선생님이 지역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줄이 계속 이쪽 관련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대화를 한번 계속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이 시간이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비슷한 거 하나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밀리의 서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고 읽어가다 보니까 요즘 시사성도 되게 있고 책은 지금 나온 게 아닌데 예, 그런데도 시사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정부패는 생산하고 창조력이 없는 거를 사회적 갈등 유발을 통해 가지고 보통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 있잖아요. 그거를 사유화하는 끊어내서 사회적 자본을 끊어내서 나를 지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악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참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정부패가 그 역할이 크다. 이게 하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거는 실력하고 노력 있잖아요. 실력하고 노력 이상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거. 제가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실력하고 노력 이상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회적 자본 부분에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SNS 쪽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쪽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은 높진 못했는데 근데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그냥 유지가 되는 이유가 요 부분에 있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본을 쌓고 누리는 기회가 공평했던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게 불공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교통 있잖아요. 평지나 교통이 발달된 지역, 그러면 옆집하고 오가는 게 쉬워지잖아요. 특히나 또 모여 사는 규모가 커지거나 그러면 그런 오프라인 쪽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유리해지고, 그리고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이 길이 안 좋거나 길이 구불구불하거나 요렇게 돼가지고 교통이 잘 안 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균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그게 SN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제가 좀 올려놨는데 올려놓으신 걸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사회적 자본 지금 운영 체제가 대한민국은 거의 사멸한 상태다. 사회적 경제라고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 되는 건 개인 단위고 개인 간의 관계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쪽은 개인을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단체 형태여야 규모를 만들고 자꾸 이걸 조직화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야 다루기가 좋아지는데,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기성 언론이 미디어하고 네트워크를 분별 못하고 SNS를 적으로 생각해서 SNS를 가장 적극적으로 파괴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이게 국민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지금 잠들어 있는 사회적 자본을 찾아내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책을 읽고 하고 싶었던 게 잠들어 있는 사회적 자본을 찾아내서 개인들한테 돌려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쏟아지고 있는 개인들 사이에는 어쨌건 지금 계속 관계 형성을 하잖아요. 그 사회적 자본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고, 사회나 국가 및 경제적 조직들이 그 건강한 사회적 자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시급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국회 갈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노느라고 빠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치 쪽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제 거리 두는 요런 게 좀 이제 제가 좀 성향이 있었는데 조금은 관여를 해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3의 자본을 배우게 되니까 제1, 제2 자본도 알게 되군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김우찬님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소개하시고 싶은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그 방에 어제 초대받아가지고요. 네, 들어왔다가 지금 그냥 얼떨결에 들어와서 준비된 거는 없어서요. 예. 네. 유영준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책 얘기하는 시간이군요. 네,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저는 소설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작가 중에 은희경 작가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새해 선물이라는 그 책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중간에 책을 읽다가 이 소설은 그냥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해 오면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성장 소설인데요. 네. 그중에 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거 제가 뭐 괜찮으시다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여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귀찮지만 허물없는 미운 정이 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운 정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사랑의 이유가 있는 고운 정은 그 이유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지만 서로 부대끼는 사이에 조건 없이 생기는 미운 정은 그보다는 훨씬 질긴 감정이다. 미운 정이 더해져 고운 정과 함께 감정의 양면을 모두 갖춰야만 완전해지는 게 사랑이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애들 다 밖에 나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다, 어쩌면 오래도록 지금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뭐 연애 시작하면서는 그냥 무조건 좋아서 시작했고, 또 중간에 결혼하면서 생겼던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미운 정도 아마 좀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 둘이 알콩달콩 사는 이유는 이 뒤에 이제 그 글의 마지막처럼 미운 정, 고운 정이 함께 양면을 다 갖추어서 완전해지는 게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간단히 화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 매니지먼트라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 차원에서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을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 앞전에 도시 다시 살자는 책도 봤는데 그 책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역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에리어 매니지먼트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말을 타운 매니지먼트나 지역 관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책은 이미 15년의 경험이 축적된 일본에서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 사례와 활동 공간 또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법이 시행이 된 지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그 도시재생에 관한 것이 앞으로 이 10년을 위한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이 책은 지역 매니지먼트의 개념과 활동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의 BI 제도를 소개하고 공공공간이나 공개공지, 아트림 같은 이런 지역에서 지역 매니지먼트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진국 사례를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일본의 고바야시 시게노리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그 지역 매니지먼트 제도를 체계화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 가가지고
그 공부했던 그런 것을 이 책을 번역해서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입을 했는데 서울형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 현황과 진단 그리고 개선 방향을 서울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다동 무교동을 시작으로 5개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동, 무교동, 명동, 서초동, 구로동, 여의도, 동. 구로동 가면은 지밸리라고 하는 그런 이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미영일 선진 사례를 미국의 BID라든지 또 일본의 TMO, AM, 그 다음에 독일의 TCM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지역관리 민간이 주체가 돼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지역 매니지먼트 선지 모델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 공간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천형 지역 매니지먼트 모델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물포 스마트 타운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경장 같은 데는 뉴욕 문화재로 보존할 만한 역사적 건물이 많은데 이런 것이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자가 이제 이삼수 같은 분도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원, 윤장식도 역시 요코하마 국립대학원, 송준환 씨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이 책을 번역한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34분이 됐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 이렇게 김우찬님이 참석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김우찬님이 여기 참석한 느낌을 잠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책 잘 읽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기 네. 그 김우천 선생님 매주 금요일 날 오전 8시에 과거에 읽었던 책이든 여기에서 이제 책을 읽고 읽은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을 담는 시간이니까 네네. 진재근 선생님이 주관하고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주최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재근 선생님 이제 끝날 시간인데 아까 제가 사람은 이긴다 이걸 소개했잖아요. 요거 네네. 그 안에 이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12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요거 13년도 열정을 유혹하라 하는 게 이렇게 똑같잖아. 색깔이 보라색, 보라 색깔이 이거는 아까 파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교보에서 이렇게 책이 하나 나오려면 막 100권 이상 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 게 이제 그때 이 책을 사서 이 책을 찾아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에요. 네, 열정을 유혹하라는 전에 책 하나 책 그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납니다. 네. 요 안에 내용 표시, 요 디자인을 이거를 복사했다라는 거예요. 사핀스입니다. 네. 김홍식님이 오셨는데요. 김홍식님 어떻게 오셨는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안 들리시나요? 예, 그럼 끝날 시간인데 이 휴일이고 주말 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요 독서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좋은 날 뵙겠습니다.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유 선생님.